뵙게 돼서 반가워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죠. 네. 저는 이현준 간사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9호선 타고 쭉 가면 있는데 서울 서문교회에서 대학교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남서울교회에 한 20년 있었거든요. 제가 97학번인데 처음 서울 올라올 때에 제 큰아버지가 학사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학사 갈래? 근데 세 군데 추천받았어요. 남서울교회 갈래? 서울 영동교회 갈래? 서울 중앙교회 갈래? 그때 남서울교회 찍은 게 인생이 이렇게 뽕이 되는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남서울교회 갔다가 거기 한 20년 이렇게 터박으면서 뭐 사역도 하게 됐고 아내도 만났고 간사도 사실 그 교회와의 만남도 하게 됐고 사실 그때 같은 캠퍼스 SFC 하던 선배들 중에 영동교회 선배님들 많이 계셨고 지금 집사님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SFC 사무실이 4층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보다 제가 교회를 더 자주 올 겁니다. 잘 동선이 없지는 않지만 저한테 이 공간이 되게 어색하진 않고 익숙한 공간이에요. 만나뵈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제가 포항 사람이어서 서울 올라온 지 20년 되긴 했지만 사투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빠르고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를 살리는 만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귐의 기운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디 가서 시간을 칼같이 지키거든요. 1분도 더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 3시 10분이니까요. 아무리 늦어도 한 예의상 4시 5분 정도는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냥 마음 편하게 줄 같이 경험하시면서 얘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뭐 서울이 고향인 친구들이 있을 거고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저는 왜 굳이 서울로 왔을까요? 왜 굳이 집 근처에 있는 대학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부모님 멀리 떨어져서 개고생할 것 뻔히 알면서 서울까지 왔을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못 해보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동기는 저도 욕망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였거든요. 이렇게 부반장이 돼서 집에 갔는데 제 어머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돈 든다고. 그때부터 제 내리속이 깊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제가 자존심이 정말 세거든요. 근데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자존심 강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의도적으로 공부를 선택했어요. 학생회에서 공부했던 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무시받는 건 싫고 학생 신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빨리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구나 하고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내내 공부하는 기계로 살았어요. 진짜 공부하는 기계였거든요. 고3 내내 학교를 아침 7시, 6시 반에 가서 새벽 1시에 집에 왔거든요. 저는 이제 일반고를 나왔는데 당시 이제 경상북도에서 포항고등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일반고긴 하지만 사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특목고하고 준하는 학교였어요. 오로지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흔한 땡땡이 한번 치지 않고 진짜 공부하는 기계로 살았습니다. 물론 교육이 열심히 다녔어요. 한참 성적이 잘 나올 때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성적 잘 나올 때 재수가 없더라도 그냥 깔고 가주시면 돼요. 저도 공부는 평생 저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더 이상 없어요. 평생 할 거 다 해가지고 잘 나올 때는 막 전국 수차 150위권 내에서는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가고 싶었던 학교도 학과도 정해져 있었고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물론 이제 수능 시험 칠 때 수험 문제 4점짜리 5개를 밀어 적는 바람에 결국 가고 싶은 학교는 못 가고 다른 학교를 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진학을 해서도 저의 근원적인 동기는 욕망이었어요. 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 가서 2박 3일 앉아서 버텼어요. 잠을 누워서 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수없는 말을 든 거 알고 있지만 대학교 평점이 졸업학점 4.3 만점에 4.1 정도에 돌았던 것 같아요. 장학금은 저한테 선택상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려면 저 연편에 장학금 지금 받아야만 했었으니까요. 독종이었죠. 공부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인간 아니면 나보다 덜 똑똑한 인간.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권력으로만 대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이 20살을 처음 시작하면서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남서울대 학사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필 제 학사 룸메이트가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가고 싶었던 학과 친구였어요. 고약한 인연이죠. 만나서 하필 거기서 만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면 참을 수 있겠는데 학사 사니까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토록 권력욕에 집착했던 제가 그 친구를 만나는 건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20살 시작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뭐 생활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 자신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오늘 주제이기도 했던 관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피할 수 없는 관계 지점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에도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더 웃기는 후배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제 학사에 후배가 한 명 들어왔거든요. 국토학번 후배였는데 수능이 김해 지역 수석이었어요. 김해 지역 수석, 김해 지역 수능 수석이었고 서울대 지방행정대학과 들어왔죠. 얼굴이 여러 잘생겼어요. 당시 남서울교에 사대 천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축구를 또 엄청 잘해요. 그래서 서울대 축구부 에이스였어요. 그래서 서울대 축구부 있는데 진짜 축구부 에이스였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좀 모나야 되는데 성격이 엄청 좋아요. 얘가. 하루는 이 친구가 소개팅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하고 왔다길래 선배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소개팅 누구랑 했냐고 물어보니까 채림이랑 하고 왔대요. 그 이승환, 가수 이승환 씨 전 부인 채림 씨. 당시 이제 딱 하이틴 스타였거든요. 아니 연예인 멀리서 보는 것도 힘든데 직접 보고 왔더라고요. 소개팅을 하고 왔더라고요. 하루는 얘가 학사 기도회 한다고 모였는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형, 과외자리 들어왔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과외길래 물어보니까 재택과외래요. 98년도 기준으로 1년에 1억 재택과외자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으면 1년 휴학하고 재택과외하고 그 돈으로 대학 4년 편하게 다니겠다. 내 친구가 과외를 거절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저도 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재수가 되는 거 더럽게 없는 죠.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냥 제 자신이 찌그러져 보여요. 너무 외소해 보이고 나는 뭐지? 벌레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쉽지가 않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열등감으로 낮춰질 때가 있거든요. 저의 20살 초반의 여정은 이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난 도대체 뭐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강의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